와이솔은요, 지금 매출 기준은 4천억 쪽 넘는 수준이니까 아주 그렇게 큰 사이즈의 기업은 아닌데, 우선 이 와이솔이라는 기업은 삼성전기, 그러니까 삼성의 계열사에서 사업이 분리돼가지고 스핀오프 돼서 나온 회사예요. 그러니까 실제로 입사하게 되면 삼성의 어떤 기업 문화라든가 그런 복지 체제, 또 훌륭한 선배들을 같이 만날 수 있기 때문에 좋은 기회가 되지 않을까, 그런 측면에서 제가 들고 나왔고요. 이번에 협력사 채용 한마당에도 동참했던 기업이고, 또 제가 보기에는 앞으로 성장 가능성이 높은 기업으로 판단됩니다. 자, 그럼 이 회사가 도대체 뭘 하냐? 우선은 주로 RF, 그러니까 무선 고주파 통신 쪽에 들어가는 그런 부품들을 공급하는 기업으로 보시면 되고요. 이 사업을 예전에 소피터를 삼성전기에서 사업을 했었는데 그게 분사돼 가지고 2008년도에 분사가 됐고 10년도에 코스닥에 상장이 된 기업으로 보시면 돼요. 이 회사가 실제적으로는 사이즈는 저 정도 되지만 연봉 수준이 한 4,200 정도 되니까 꽤 제법 괜찮은 기업으로 판단이 되고, 통신 주파수가 앞으로 이제 5G, 요즘 보면은 KT라든가 LG U+, SK텔레콤 채용이 예전보다는 좀 많아지고 있고, 삼성전자의 네트워크 사업본부가 채용이 늘어나고 있는데 그 근간에 5G가 있죠. 그럼 5G로 넘어가게 되면 고주파 대역, 그 다음에 통신의 어떤 기술적인 숙련도가 더 중요해지고 있기 때문에 안정적인 통신망을 관리할 수 있는 부품도 더 그만큼 중요해지는 거예요. 그래서 이런 소필터가 앞으로는 시장이 더 커질 수 있겠다, 그런 전망들이 나오고 있습니다. 주력 사업이 소필터, 그 다음에 듀플렉서 같은 소자들인데, 요게 뭐냐면 소필터는 통화에 필요한 그 주파수에서 이 밴드 대역에 어떤 그 헤르츠 대역이 있을 때 내가 원하는 대역대만 이 노이즈를 제거하고 그것만 뽑아낼 수 있는 그런 스위칭을 진행하거나 노이즈를 캔슬레이션 할 수 있는 그런 기능들이 필요하거든요. 그래서 통신, 휴대폰에서 필요로 하는 그런 주파수만 통과시키고 나머지는 제거하는 그런 필터로 이해하시면 돼요. 그래서 요게 4G까지는 단말 계산 요 정도가 소요됐었는데 앞으로 5G로 넘어가게 되면은 앞으로 이런 부품의 개수가 더 늘어날 것이다. 그래서 시장에서 긍정적으로 평가를 하고 있습니다. 표면 탄성파 필터라고 얘기해서 불필요한 주파수를 거르는 부품이다라고 이해하시면 돼요. 그래서 여러분들 학업 진행하면서 요즘 RF 관련돼서 수업을 많이 안 듣는 편인데, 안테나라든가 그 다음에 주파수 이런 대역 폭을 활용해 가지고 무언가 과제를 진행하거나 RF 쪽으로 학업을 진행했던 분들이 도전할 수 있는 기업으로 생각이 되겠죠. 그래서 앞으로 이런 기존의 이동통신 세대가 거듭되면서 이동통신망이 변화하고 있고 주파수 대역이 고주파 대역으로 올라가는 경향들이 분명히 있죠. 그러니까 왜 그러냐면 저주파 대역은 이미 주파수라는 건 눈에 안 보이는 자원이고요. 도로로 생각하시면 돼요. 기존에 주파수 대역을 누가 할당 이미 쓰고 있는 주파수 대역의 주인이 있기 때문에 향후 통신 주파수 대역이 이제 세대가 거듭날수록 고주파 대역으로 넘어가게 되고, 주파수가 높다는 건 뭐예요? 이 파장으로 봤을 때 이게 되게 좁다, 파장이 짧다라고 생각할 수 있죠. 파장이 짧아지게 되면은 거기다가 데이터를 심기가 좋아지기 때문에 데이터 전송률이 올라가는 강점이 있어요. 물론 이 부분들은 이제 또 한 가지는 우리 예전에 어때요? 산행 같은 데 가면 FM 라디오는 잘 안 잡히고 AM 라디오가 잘 잡히죠. 우리나라는 산악지형이기 때문에 사실 고주파로 넘어가게 되면 이게 튕겨나올 수 있는 그런 가능성은 높아요. 하지만 또 기지국 기술 자체가 더 발달하고 있거든요. 그래서 이렇게 통신 주파수 대역의 변화에 맞춰서 통신 RF 컴포넌트 부품의 변화가 생기는데 그런 부분들을 주도하고 있는 사업을 진행하고 있다라고 보시면 돼요. 이 현재 소프트 시장에서 세계 1등은 압도적으로 무라타입니다. 무라타는 제가 이따가도 설명을 드릴 텐데 일본을 대표하는 소재 부품 기업으로 이해하시면 돼요. 2등이 이제 브로드컴이고 와이솔이 지금 3등을 담당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반도체도 그렇고요. 지금 제가 말씀드리는 소필터 시장도 그러하고 이후 제가 말씀드릴 MLCC 시장도 그러하고 대부분의 이런 전자재료 파트, 그 다음에 부품에 들어가는 주요 부품들은 과점 시장이에요. 그러니까 과점 시장이라는 건 몇 소수의 경쟁자들이 시장을 과점하고 있다. 그래서 진입장벽이 높기 때문에 다른 후발주자가 들어오기는 어렵고 자기네들끼리 경쟁이 치열하게 이루어지고 있다라고 이해하시면 되겠죠. 그렇게 지금 진행이 흘러가고 있고, 지금 나오는 신문 기사들을 보면 5G 대역으로 넘어가게 되면은 5G 서비스가 보편화되고 더 커지게 되면 전장용 소필터 시장도 열릴 수가 있다. 따라서 앞으로 이 시장이 더 커질 것이다. 그리고 또 한 가지는 와이솔이 다음 버전으로 보고 있는 필터는 보호 필터입니다.
보호 필터는 요거는 벌크 탄성파 필터를 이해하실 수가 있고요. 그러니까 요게 이제 앞으로 이제 출시될 수 있는 가능성. 그러니까 와이솔 같은 경우에는 2020년 정도에는 요 제품을 공급하겠다라는 그런 보도 자료가 나오고 있는데 이 보호 필터가 기존에 제가 말씀드렸던 수어 필터 대비 고주파 대응 능력이 뛰어나요. 그 다음에 또 소형화시키는 부분에 있어서 강점을 갖고 있습니다. 그리고 보호 필터의 평균 단가는 수어 필터의 5배 정도 된다고 하니까 향후 이 세대 통신 세대가 거듭나서 RF 컴포넌트 발트가 더 업그레이드가 되고 이런 시장까지 거듭나게 되면 단가가 높기 때문에 기업의 성장이 더 커질 수 있겠다 그런 생각도 가질 수 있고요. 듀플렉서는 이제 스위칭하는 소자로 이해하시면 돼요. 그래서 RF에 들어가는 소 필터를 필두로 이런 부품들 하나로 묶어서 전체적인 RF 모듈 제품을 제공하겠다는 비즈니스 솔루션을 갖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런 시장에서 업무 수행한다는 건 고려해야 될 요소가 굉장히 많아요. 여러분들 입장에서는 이렇게 조그만한 필터 하나가 뭐가 그렇게 중요하나라고 느낄 수 있겠지만 실제로 와이소리 소 필터를 판매한다고 하면 그 고객은 누구예요? 휴대폰 만드는 삼성전자의 모바일 사업부 정도 되겠죠. 그럼 거기다가 그냥 소 필터들을 무슨 뭐 우리가 자재수급 공급하듯이 밀가루 파듯이 막 팔고 삼성전자가 그 밀가루 사가지고 빵 만들고 이렇게 단순치가 않아요. 왜냐하면은 이 소 필터는 아까 제가 뭐라고 했어요? 통신 대역대, 다시 말해 주파수 밴드 대역 폭이 달라지고 통신사들마다 그 다음에 세대가 거듭될수록 고주파 대역으로 거듭나게 되니까 통신 주파수 대역을 의사결정하는 것은 삼성전자가 아니에요. 어떤 회사들이에요? SK텔레콤 같은 통신사, 그러니까 서비스 프로바이더에서 통신 주파수 대역을 결정을 하죠. 그러니까 소 필터를 공급하는 회사 입장에서는 1차 고객이라고 할 수 있는 휴대폰 메이커와 함께 가격과 수량과 딜리버리 이슈들, 아까 제가 말씀드린 그런 이슈 처리를 진행하지만 그 앞단에 있는 통신사가 향후 밴드 대역 폭을 어떻게 가져갈지, 주파수 대역을 어느 대역으로 올릴지, 이런 헤르츠 대역에 대한 주파수 대역에 대한 어떤 사전 예측 작업도 필요할 수 있겠죠? 그러니까 회사에서 의사결정하기가 복잡해지는 거야. 또 중요한 건 뭐냐면 소 필터는 휴대폰에 들어가는 사실 단가가 굉장히 낮은 작은 부품입니다. 그럼 휴대폰에 들어가는 부품 중에 비싼 건 뭐예요? 반도체죠. 그러니까 AP라든가 베이스밴드 프로세스, RFIC 칩, 뭐 이런 칩들이 사실은 더 중요한데 단가가 더 높은데 그러면 소 필터가 휴대폰에 탑재되는 과정들 속에서는 이런 베이스밴드나 RFIC 칩 이런 것들은 주로 퀄컴에서도 공급을 하고 삼성전자에서도 공급을 하는데 이런 칩셋에 들어있는 매뉴얼까지 고려해가지고 공급을 해야 돼요. 그러니까 이 산업재 부품 영업에 제가 일반적인 서프라이 체인을 말씀드리는 건데 그냥 소 필터 만들어서 단순하게 파는 것이 아니다. 1차 고객도 생각해야 되지만 통신사도 고려해야 되고 우리와 함께 이 휴대폰 완제품에 들어가는 다른 칩셋에 대한 어떤 기술적인 인터페이스 구축 이런 부분들까지 고려해가지고 개발을 하고 그걸 고려해가지고 공급을 하고 이런 식의 경쟁이 이루어지는 거죠. 그래서 굉장히 좀 의사결정할 때 개발할 자들이 그냥 단순하게 요것만 만드는 것이 아니라 이런 고객들의 VOC라고 얘기하는 고객들의 목소리 그리고 현재 비즈니스 기술 상황까지 고려해서 연구개발을 수행하게 된다라는 부분을 좀 이해하고 가시면 좋을 것 같아요. 그래서 공대생들에게 막 요즘 막 삼성 같은 데도 인적성도 포고하는 이유를 보면 이런 것들을 검측하기 위함이 아닐까라고 생각됩니다. 근데 지금 와이솔은 사실 규모가 그다지 큰 기업은 아니기 때문에 최근에 나온 공고를 보면 경력직 채용이 또 이렇게 흘러갔어요. 그래서 여러분들 중에 올드 루키들은 이런 조건들을 보고 도전이 가능하고요. 그 다음에 신입에서도 R&D 파트에 채용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전자, 전기, 물리 쪽에 채용이 있었고요. 어학적인 부분들도 어느 정도 보고 평가가 이루어진다.